1월 9일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드라마죠. 노옥효, 진성욱 주연의 알희. 현재 IHE에서 방영 중인 이 작품은 청춘물의 대가, 드라마 당아비 분양리 감독님의 신작인데요. 그 영향을 받아 화면이 따뜻하면서 감성이 넘치는 작품입니다. 두 배우의 케미까지 좋아서 저는 매회 챙겨보고 있는데요. 키스신이 무려 27번이나 나온다고 해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으며 방영 후에는 두 배우의 민국시대 스타일링이 너무 예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한 알희. 드라마 알희에는 과연 어떤 설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지 오늘은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꽤 안정적인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후슈. 徐总要的那份文件，我早上7点半就发给他了。 오늘은 그녀의 약혼식입니다. 佳姐，这里就是。 모두의 축하 속에 이제 주인공 신랑만 오면 되는 상황. 하지만 그녀의 약혼식에는 차질이 생겨버렸죠. 喜然怎么还没来啊？大家都问呢，姑爷哪儿去了？ 남친이 연락이 되지 않는 데다가 그녀의 통화가 노트북에 연결되면서 不休，我们分手吧。订婚宴我不会去了，以后各自安好吧。 후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차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개매너 끝판왕 남친의 행동으로 충격받은 후슈는 한 달간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했는데요. 还活着吗？ 의욕 없이 사는 그녀가 걱정된 친구는 뭐라도 하게 해야겠다 싶었는지 티켓을 2장 건넵니다. 什么呀这？大型实景沉浸式 VR 剧本杀，最近老火了。 별로 끌리지는 않았지만 친구 손에 이끌려간 그곳에는 每个人600元，优惠券打8折是480元。 가격마저 너무 비싼 게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我买单。 그렇게 역할을 받고 게임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녀. 玩家们分属4个阵营，你们都将有自己辅佐的对象，并协助他成为新任城主。 이 게임은 오직 신분을 알려주는 신분카드에 있는 단서들을 보며 자신이 지지해야 하는 NPC를 차기 성주로 만들어야 했죠. 我是首富夫人，负责警察局长。你呢？啊，你没有看身份卡呀？ 신분카드도 확인 안 할 만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간 그곳에는 엄청난 스케일의 게임 공간이 펼쳐졌고 후슈는 감탄하는데요. 难怪票价这么贵。 그럼 그녀 앞으로 성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옵니다. 분위기 미친 남자가. 欢迎各位来到荣城，荣城凶险，鱼龙混杂。 凶险。 그렇게 남자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간 후슈는 역시나 오늘도 호텔 침대로 직행했는데요. 这床还挺舒服的。 게임 플레이 시간은 4시간. 버팅기기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었는데 荣城见人，所有住客立刻开门，配合搜查。 게임 시스템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两人齐，开门。 두들겨지는 문에 황급히 신분카드를 꺼내본 후슈는 孙佳莹，浏阳化学博士， 자신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아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被搜到会有什么位置？配合，我们就破门了。 오자마자 도망쳐야 하는 상황. 哎呦，这什么命呢？玩个游戏都这么倒霉。 그렇게 그녀는 뒷문으로 도망쳐 일단 앞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색을 피해 무작정 카페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일단 대충 아무 때나 앉아봅니다. 좀 안전해진 것 같자 한숨 돌린 후슈의 눈앞에 들어온 NPC 같은 남자. 是 NPC 吗？ 어차피 큰 관심 없었기에 산시나무 열매를 먹으며 한숨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 오더니 협력 제안을 합니다. 小姐要不要合作？ 쓸만한 물건이 있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물물 교환을 하자는 남자한테 후슈는 골칫덩어리인 아편을 냅다 전해줬고 남자는 매우 기뻐하는데 这个女玩家真是一个比一个白痴。 你说什么？ 그때 수색대가 들어오죠. 一刻钟前，城主遭人刺杀，荣城戒严，所有人都要配合搜身，给我搜！ 놀란 남자는 다시 물건을 돌려준 후 사라졌고 不合作啦。 후슈는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는데요. 不就480吗？抓就抓吧。 그렇게 체념하며 물건을 내어주려던 때 앞에 있던 NPC가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그녀를 보호해줍니다. 今晚我跟孙小姐一直在这里叙旧，她没有嫌疑，对吧？ 순자인 거 어떻게 알았지? 就算有人作保，也要搜过才行。 하지만 그의 보호에도 수색을 피할 수 없자 총까지 들이대면서 그녀를 보호해주는 NPC. 敢跟我动手，反了你！你究竟是什么人？ 그는 궁벌 사령관으로 이름은 친샤오이였는데요. 게임하는 시간 내내 그는 그녀를 보호해주는 듯했고 친샤오이를 믿었던 그녀는 성주가 되는 핵심 물건까지 건넸지만 너무도 허탈하게 죽음을 맞이해버렸죠. 怎么会？浏阳学生孙佳莹死亡处决。 그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녀는 我不会是第一个死的吧？是谁杀的我？是那个秦萧一引的。秦萧一？ 친샤오이가 최종 성주가 됐으며 자기는 그한테 이혼당하고 죽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런 남자한테 고마움까지 표현했다는 사실에 분개하는데요. 谢谢你，秦督军。人家都杀我灭口了，我还在那跟个傻子一样跟他说谢谢。 그렇게 복수를 위해서 哎，你干嘛去啊？ 후슈는 또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我要让惹我的人付出代价。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졌다는 사실에 화는 났지만 사실 이번 게임을 하면서 후슈가 얻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你知道你想要的是什么吗？
친샤오이의 질문. 게임 속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지만 후슈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뭔지, 원하는 건 있는지 아는 삶을 살아왔을까? 我毕业肯定要继续出国读建筑的，等我学成归来，让你们都住进我设计的房子。 건축 설계사가 꿈이었던 후슈. 하지만 꿈을 펼치기도 전에 아버지의 다리 부상으로 先把爸的腿治好。 원하던 유학 생활을 접고 국내에 남아 관심도 없던 부동산에서 비서일을 3년이나 해왔습니다. 我就想过那种简简单单的生活。 약혼남도 적당히 괜찮아서 선택한 거였지만 不行，我们分手吧。 헤어짐까지 통보받은 상황이었죠. 我想要的，这次真的得到了吗？ 후슈는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我要辞职。辞职？ 그 후 대학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축 설계사에 도전해보고자 하는데요. 회사를 관뒀으니 돈은 필요한 상황. 후슈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위층 다락방에 세를 내놓게 되는데 여기에 친샤오이가 세입자로 들어옵니다. 어쩌다가 친샤오이와 현실에서도 만나게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어쨌든 원래는 위층만 세를 놓으려 했던 후슈는 집을 통으로 빌려주면 3개월에 6만 위안을 준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져서 정작 본인은 친구 카페로가 살게 되는데요. 聊着聊着，要不要自己赶出来呢？6万，这跟天下掉钱有什么区别？ 그 후 이력서를 열심히 준비했던 그녀는 정말 유명하고 전망 있는 건축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胡修，进来吧。 면접을 보러 간 당일 깜짝 놀라죠. 왜냐? 아니 그녀의 눈앞에 자신의 세입자이자 게임 속에서 사령관을 연기했던 이 남자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지원한 회사의 대표라는 신분으로 말이죠. Dynamax 的创始人肖志宇于总。创始人？ 그렇게 집에 돌아온 그녀는 멘붕이 옵니다. 아니 분명 돈도 많고 잘 사는 대표가 왜 우리 집에서 월세를? 또 왜 저녁마다 그 군벌 사령관 연기 알바를 뛰고 있지? 你说那些成功人士，他们自己生活中有没有什么为人所知的一些癖好啊？癖好？ 이건 분명 하나다. 바로 이상한 취미가 있는 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괴상한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상상을 하는데 咱们经常去的那家茶室，那老板一身腱子肉，你记得吗？你知道他最爱的运动是什么吗？运动？具体？跳舞。 그렇게 대표의 흐물럭춤까지 상상해버린 그녀는 앞으로 배려심 많은 집주인이 되기로 합니다. 租赁期间满足房客的一切需求，尊重房客的一切隐私和癖好。租赁期外也是有。 그는 정말 이상한 취미가 있는 남자인 在 걸까요? 这里呢，欢迎我们的新同事胡修。 이후 그의 회사에 합격한 후슈는 첫날 신입사원 환영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来，干杯！ 新同事不喝一杯吗？我们大家喝的可都是酒啊。 환영 자리에 술을 안 마실 수 없으니 멋지게 원샷을 때렸지만 바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입사 지원서에 후슈의 거주지는 延华路9弄27号。 현재 대표인 샤오지휘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들킬 수 없었던 샤오지휘는 还是我送她回去吧。 자신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고 顺路。 집에 가는 길 후슈의 주사를 제대로 보게 되는데요. 안전벨트랑도 싸우는 그녀는 别碰我！哎，别扒了我！我说了别，别动，别动。 그가 심심할 틈이 없게 谁拿我手里了？谁这么觉得？ 울기도 했다가 我手里。 웃기도 했다가 기절해버리죠. 胡修，你扯出手来，不捡了。 그런 후슈의 모습에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 없는 샤오주이. 그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집에 그녀를 데리고 와 别脱手上。 일단 재우는데요. 그 후 새벽에 눈을 뜬 후슈는 깜짝 놀라죠. 내가 대표의 집에서 자게 되다니. 我怎么会在这儿？ 심지어 자신이 올라올까봐 걱정된 대표가 문을 잠궈놓는 바람에 문이 고장까지 난 상황. 你不会为了烦我吧？你知不知道自己合作了什么样？那我也不会故意擅闯别人房间。 둘은 과연 어떤 연애 생활을, 아니 회사 생활을 하게 될까요? 戒了。 게임 속 NPC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이 흥미로운 작품 알히. 이 작품은 미리 알려져 있는 해피엔딩입니다. 때문에 중간에 어떤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화까지 본 현재 저는 잇몸 만개하면서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꼭 중간까지는 봐보시길 바랍니다. 클리셰나 이게 초반 게임 속 세상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둘이 함께 동거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서 갈수록 재미있게 느껴지는 작품이거든요.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의외로 게임이 정말 중요한데요. 게임 속에서만 가능한 설정 때문에 그 안에서 로맨틱한 요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매번 다른 역할을 하면서 게임을 참여하는 후슈지만 그녀가 싫어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공포 테마에 딱 당첨되면서 끔찍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영웅처럼 그가 등장합니다. 没事吧？起来。 그러면서 유령 같은 애들을 총으로 막 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총을 쏘니까 유령이 꽃비가 되어서 내려요.
게임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들인데 그 상황이 좀 웃기면서도 예쁘더라고요. 荣成的春天。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 남자한테 안 빠질 수가 없겠어요. 신샤오이를 만나기 위해 매번 10만원씩 태우면서 게임에 참여했던 후슈지만 입사 이후에 사실 더 이상 게임을 잘 안 하긴 해요. 맨날 회사 출근하면 남주 얼굴 볼 수 있는데 굳이 10만원 내고 게임에 참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둘이 오해가 생긴 어느 날 所以于总，你是因为不相信我才来宗地的吗？ 어쩌다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게임을 통해 서로 오해를 푸는 장면들도 좋았습니다. 我是不会放任自己不信任的人来到我身边的。 저 게임 속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남주가 갑자기 대본 설정에 없는 대사를 친다거나 不能再接受你的礼物了，虽然你是出于好心。我不是好心，我是诱你。 평소 연기에 집중 잘하는 남자지만 급한 마음에 현실을 끌어들여와 이름을 부른다거나 不行，秦督军，还有何事？ 韩记者， 이런 부분들이 또 설렘이 있었고요. 그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단순히 한 기자였다면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후슈이기 때문에 다치면서까지 구해주는 장면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건축 설계사한테 오른팔이라뇨. 이렇게 팔을 다친 이후로 후슈는 회사 일적인 부분에서 도와준다며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겠다는 핑계로 동거를 하게 되죠. 원가 현실에서는 직장에 껴있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데 게임 속에서는 역할을 핑계로 과감해지는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게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키스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마웠어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던 후슈와 달리 잘생긴 젊은 대표 샤오즈위. 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재혼으로 주링이라는 큰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새아버지가 생겼는데요. 재벌 2세로 집안에 많은 돈이 있었지만 새아버지 돈은 쓰고 싶지 않아서 갖은 알바를 하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결국 자신만의 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단기간에 세상에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만큼 실력이 뛰어난 인재인데요. 타인한테 관심 없고 속 얘기도 잘하지 않는 데다가 활발하지도 않아서 차갑다는 이미지를 풍기는 그. 사실상 친어머니와도 관계가 서먹하기에 그에게는 집이라고 생각된다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후슈와 동거를 하게 된 건데요. 원래 살았던 그 큰 집에서보다 낡은 다락방이 있는 이 작은 집에서 그는 오히려 따뜻함을 느낍니다. 站着干嘛？快来帮忙！哎，幸好你回家了。 정말로 돌아갈 수 있는 진짜 집이 생겨버린 기분. 그가 우울감에 잠들려고 할 때마다 후슈는 그를 세상 밖으로 꺼내줬고 응원해주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런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후슈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의외로 세심하게 챙겨주고 자신을 믿어주는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사실 그녀는 첫눈에 그한테 반했는지도 몰라요. 버섯에 중독된 상황에서도 你这张脸长得是真不错。 키스를 할 만큼 자신도 모르게 그한테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해서 보는 내내 저 또한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작품 알리입니다. 정말 보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둘만의 비밀 공간처럼 다락방에서의 대화들도 너무 좋았고 함께 풍선을 바라보는 장면조차 설레게 느껴졌습니다. 키스신이 27번이나 있다는 것도 사실 기대가 되긴 했지만 그런 장면이 없더라도 그가 이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큰 설렘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극중 스크립트 킬 게임의 배경이 민국시대 테마라 두 배우의 민국시대 의상도 볼 수 있어서 스타일링을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특히 민국시대 의상을 입은 노유코 배우가 너무 예뻐서 홀린 듯이 봤습니다. 물론 진성욱 배우의 제복도 너무 멋있었고요. 평범한 직장인한테 어느 날 나타난 잘생기고 유능한 대표. 어떻게 딱 꽂혔던 NPC가 상사까지 되면서 그녀는 현실에서의 그와 게임상에서의 그 두 모습을 완벽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현실 세상에 사실만 놓고 보면 클리셰가 좀 많긴 합니다. 게임 속에서 꽂힌 남자가 어쩌다 보니 우리 집에 새를 들어 살게 되는데 재벌 2세야. 또 여주는 건축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남주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젊은 대표야. 둘이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엮이는 운전하다가 연애하고 뭐 그런 그런 설정이지만 그 안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두 배우의 연기도 케미도 화면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처럼 미소를 지으며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상 드라마 알리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 드라마는 현재 아이치에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